구전 설화 속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AI 설화 연구소. AI 설화 연구소에서 취재를 시작한 건 한 통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AI 설화 연구소죠? 충청남도 공주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금강. 그 강가에 위치한 옛 나루터이자 유서 깊은 명승지가 바로 고만하루인데요. 옛날에 이 근처에서 한 남자가 3년씩이나 납치 감금된 사건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를 휘돌아 흐르는 금강. 남자가 이 강가에서 발견된 건 어스름한 새벽녘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당시 남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의식도 혼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인 상태였어요. 약간 혼이 나가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쫓기던 사람 같았습니다. 구조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자.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찰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데요. 놀랍게도 남자는 무려 3년 전 실종 처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겪은 미스테리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년간 실종됐다가 기적같이 구조된 남자. 도대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정신을 차린 남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여자라고만 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을 공격했고 납치까지 했다고 주장한 남자. 남자의 말이 정말 사실일지, 그렇다면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인지 3년의 진실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취재를 통해 남자가 경찰 조사에 남긴 녹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충청남도 공주에 살던 남자는 금강 근처의 산을 오르고 있었다는데요. 그날 그 산에는 남자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건 남자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얼마 못 가 바닥에 넘어져 버렸고 정체 모를 존재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남자. 남자를 덮친 존재는 뭐였을까요? 처음엔 그도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아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이 어딘지 모를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기를 갑자기 덮친 것도 모자라 이곳에 납치까지 해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바로 그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를 공격하고 들쳐업을 만큼 힘도 세고 덩치도 컸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남자가 바로 그 존재를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던 걸로 추측되는데요. 왜 그랬는지, 그 힘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꼼짝없이 동굴 속에 감금돼 버린 남자.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틈 날 때마다 도망가려고도 해봤지만 여자의 철통 같은 감시 속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자꾸만 도망치는 남자가 귀찮았는지 동굴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렸다는데요. 유일한 출구마저 막혀버린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탈출할 의지가 꺾여버린 남자는 모든 걸 체념하게 됐습니다. 미스테리한 여자와 함께 동굴에서 지내게 된 남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감금 초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남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지냈는데요. 여자라 불린 그 존재에게도 그 모습은 안타깝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기 밥상을 차려왔더라고요. 굶어 죽을 뻔했던 남자는 눈앞에 놓인 밥상에 공포와 좌절감도 잊은 채 무아지경으로 고기를 뜯어먹었다는데요. 그것이 시작이었을까요? 동굴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자는 그녀와의 일상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동굴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남자는 마치 동거를 하듯 여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자가 무섭다기보다는 뭔가 친숙해진달까. 동굴 안에 둘 뿐이니까 정이 든 거죠. 결국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 둘 사이엔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딘가 여자를 꼭 빼닮은 아이였다는데요. 오랜 감금 생활이 남자를 변하게 했던 걸까요? 그는 납치됐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처럼 자신을 가둔 그녀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동굴 안에 갇힌 채 가정을 이룬 남자. 하지만 이 기이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동굴에 갇혀 지낸 지도 어느덧 3년째.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평소와 달리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자를 믿게 된 여자가 입구를 제대로 막지 않았던 걸까요? 남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애들과 여자가 밥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도망쳤습니다. 깊은 숲속을 내달려 절벽 끝에 도착한 남자. 그런데 어느새 사라진 남자를 쫓아 여자와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던 거지? 저 괴물들과 함께 살았다는 생각에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여자의 표정이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지던 그 순간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갇혀있다 죽으나 떨어져 죽으나 마찬가지란 마음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물로 뛰어든 남자. 그 모습을 보며 여자는 절벽 끝에서 한참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납치 감금되어 있다가 3년 만에 탈출한 남자.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구조된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남자는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회복된 몸과 달리 정신적인 문제가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태가 조금 심각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있었고 기억 상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의료진 판단이었어요.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남자의 기억이 온전치 않을 것이라는 의료진.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그가 했던 증언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병원으로부터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복 중이던 남자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형체를 미친 듯이 그려대는 남자. 남자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그림 속 대상의 형태가 점점 하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미친 듯 그리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조사관도 급히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입원실을 가득 채운 남자의 그림들을 보고 조사관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가 그린 그림들, 곰의, 여자의. 처음엔 이게 대체 뭔가 싶었는데 남자가 결국 얘기하더군요. 모든 게 다 생각났다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기억을 되찾은 남자. 전 그냥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어요.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그땐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머릿속에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금강엽산에서 야생 곰들이 생포됐습니다. 곰들이 살던 동굴 속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도 발견됐다는데요. 경찰은 얼마 전 구조된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사건이 알려진 후 사람들 사이에는 남자가 함께 살았던 것이 곰이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남자가 지워버렸던 기억 속 진실, 그를 감금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렸던 그것은 정말 곰이었던 걸까요? 곰이 등장했던 곰하나루 설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동물들이 등장하는 구전설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설화 세계관 안에서 동물과 인간이 얼마만큼 잘 교류했는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같이 엉켜 살고 한 마을에서 지니고 했던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어떤 동물이냐였던 것 같아요. 지네나 구렁이, 뱀 같은 경우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호랑이 아니면 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라든가 인간과 친숙했던 동물들은 긍정적인 결말로 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유나 이런 비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시선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설화 중에는 동물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 속에서 한 집단이나 시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라고 합니다. 국가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인간들이 전승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본인과 자연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원을 곰, 호랑이, 용 등으로 여기며 자연을 자신들의 가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경우에는 금기를 위반하는 어떤 인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해지는 어떤 그 서사의 복잡성, 운명의 가혹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이 등장하는 설화는 오늘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도시 설화들을 수집을 다녀보면요, 반려동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과거 설화의 원형들을 그대로 따오면서 거기에 친숙한 동물로 바뀌어가면서 설화가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어느 순간에는 고양이로 바뀌면서 은혜 갚은 고양이 얘기도 나오기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최근에 설화 안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둘기. 설화라는 게 과거부터 쭉 같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 시대 문화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내려오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남자가 강에 뛰어든 그 자리를 곰하나루라 부르고 있습니다. 3년간 납치 감금됐던 한 남자의 기구한 사연.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간직한 채 곰하나루 옆 금강은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